원일이TV 89번째 이야기입니다. 1년 반 남은 대선까지 한국 정치의 최대 화두는 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걸 먼저 들고 나온 겁니다. 중요한 건 빵을 사 먹을 자유다. 전에 없던 비상한 정책을 세울 거다. 이게 모두 기본소득을 전제로 한 발언이에요. 실제로 통합당 의원들이요, 기본소득 열공 중입니다. 오세훈까지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이건희 회장 손자한테까지 공짜 점심 먹여야 되냐 이러면서 보편적 복지에 반대했던 오세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기본소득 연구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오히려 여권이 멈칫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기본소득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러고 있고, 정세균 총리는 청년을 돕는 수준이면 검토해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난 재난지원금까지다. 기본소득은 내 소관 아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소득의 개념이 뭐고, 재원은 어떻게 할 거고,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고, 예상되는 부작용과 해법은 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딱 한 가지 전제, 정치적 목적은 빼고 가겠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봤다. 대선에선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선점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 팩트만 주목해보자 이겁니다. 먼저 기본소득이라는 게 뭘까요? 이번에 받은 재난지원금이 일회적이었다면 기본소득은 지속적이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얼마를 벌든 재산이 얼마든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계속 나눠주는 개념입니다. 상식선에서 두 가지 질문이 딱 나옵니다. 첫째, 그게 가능해? 둘째, 무슨 돈으로?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가능해?에 대해서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이더군요.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안 그래도 줄어든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 기업이 성장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 취직을 못하는 게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돼 버렸다 이겁니다. 둘째, 복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의 불균형이 너무 커졌다.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사각지대가 있다. 무슨 수당, 무슨 연금, 이름만 복잡하고 다양하지 복지만으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 다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 주머니에 돈을 직접 꽂아주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이 논리입니다. 두 번째 질문, 좋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어떤 경우든 해법은 세금이더군요.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니까 국채 발행이라도 해서 주겠다 했습니다. 실제로 국채 발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99%를 넘었죠.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과 달리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돈을 계속 줘야 하니까요. 그럼 세금은 화수분처럼 계속 거칠 거냐? 세금을 무한정 걷겠다는 게 아니고 방만한 복지제도의 맹점을 없애는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개념입니다. 무슨 소리냐? 기존의 복지제도는 엄청난 관료 비용, 그러니까 행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복지 시스템 구축해야죠. 공무원 배치해야죠. 수혜자들 일일이 다 걸러내야죠. 그리고 그걸 다 지급해야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입니다. 실제 뿌려지는 돈 못지않게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차라리 유지하는 비용을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여기서 시작된 개념이에요. 그럼 기존의 사회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거냐? 아니면 사회복지 플러스 알파로 기본소득을 주자는 거냐?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 디테일까지는 아직 나온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경우 기존 복지제도는 놔두고 플러스 알파로 기본소득을 더 주자고 하면 감당 불가의 재원이 필요하겠죠. 사회복지도 하고 거기다 기본소득 얹어주고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마련할 건데 이렇게 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 현실 가능한 얘기냐 그 질문에 답을 구하려면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실시하는 나라가 있느냐 성공 사례가 있나 이걸 봐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가 단위로 기본소득을 실시했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실험하는 곳은 많습니다. 여기서 해법을 찾아보자 이 방향이에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곳이 미국의 알래스카주입니다. 이름이 영구기금 배당입니다.
개념이 기본소득이에요. 1982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령, 소득, 노동 이런 거에 상관없이 1년에 한 번 조건 없이 주 정부가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2015년 지급액이 1인당 연간 2,072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비교적 정착된 사례로 거론되고 있어요. 유럽에선 핀란드가 유명하죠. 기본소득 실험 국가로는 2017년에 기본소득이라는 걸 실험을 해서 2년 지나고 2019년에 일단 중단했습니다.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니었고 2,000명을 뽑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 우리로 따지면 보건복지부가 시행을 했는데 2년 실험 끝내고 효과가 있다 없다 결론 내기가 좀 부족하다,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반대 의견이 많아서 일단 중단하고 재검토 중이랍니다.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꺾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이유였답니다. 스위스는 2016년에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부결이 됐죠. 우리 돈 200만 원씩 기본소득제를 국민투표했는데 찬성이 23%에 그쳤습니다. 독일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지자체별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워낙 촘촘한 나라가 독일이죠. 그 사회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를 하는 과정이니까 추가 재원에 대한 논란을 줄이면서 기본소득 제도가 비교적 정착되고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알래스카도 유럽 국가들도 기본소득의 전제 조건, 즉 재원 마련은 첫째, 방만한 사회보장 제도를 줄인다, 둘째, 목적세를 걷어서 충당한다, 이 두 가지 해법으로 귀결이 됩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실험은 이미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는 청년수당이 대표적인데 만 19세에서 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4,000명,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는 청년 배당도 기본소득이죠, 개념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근데 그거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합니다. 다른 복지제도하고 섞여서 시행되는 복지 보완 성격의 기본소득 개념인데 이건 제한적이고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기본소득은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할 거냐, 끌려가다가 어쩔 수 없이 할 거냐의 문제라고 단언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주장이에요.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은 말을 아끼고 있는데 통합당 내부에서는 백가쟁명식의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전 국민 1인당 30만 원 설, 50만 원 설, 100만 원 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30만 원이면 연간 180조 원이 필요하고요. 50만 원이면 311조 원이 필요하고 100만 원이면 622조 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슈퍼 예산이라고 했는데 540조였죠. 단순 계산으로도 현재 세수로는 기본소득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기본소득의 대전제가 방만한 복지를 줄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많은 복지 시스템을 중단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잘라내야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늘린 공무원들을 줄이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결과적으로는 기존 복지는 하던 대로 하고 여기다 현금을 더 얹어주기 식으로 될 개연성 분명히 있습니다. 극단적 포퓰리즘의 조세 저항만 커질 우려도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경우를 보면 목적세 신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경우에 탄소세가 대표적이에요. 환경보호에 필요한 세금을 걷어서 그걸 기본소득 재원으로 나눠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토보유세,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증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본소득은 나랑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도 증세 때문에 그러는 걸 거고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이다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왜 이 시점에 기본소득을 화두로 꺼냈을까? 김종인 비대위의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시장 자유 경제만 외칠 뿐이다. 국민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한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수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보수는 변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민주당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보다는 통합당은 아예 쳐다보질 않는다. 그 불신이 크다는 거예요. 보수라는 이념 말고 경제정책으로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자 이 생각이라는데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만 잘 제시되면 기본소득 개념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 통합당 의원들이 이렇게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그거 포퓰리즘 아니야? 따질 것도 없어. 시장 경제랑 안 맞아. 우린 쳐다도 안 볼 거야. 이런 태도하고 기본소득? 현실 가능한 방법이 있나? 찾아볼게. 이런 태도하고는 하늘하고 땅이죠. 국민이 보기에는.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겁니다. 물론 기본소득 논란의 종착점은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될 겁니다. 공짜 점심 포퓰리즘 경쟁으로 갈 거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갈 거냐, 국민 여론은 일단 찬성이 많습니다. 민간 정책 연구기관 중에 랩 2050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4월 말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61.8% 나왔어요. 작년에는 찬성이 57.4%, 재작년에는 찬성이 56.4%였으니까 찬성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모두에게 준다, 보편성, 소득에 상관없이 준다, 무조건성, 연속해서 준다, 지속성. 돈을 준다는데 반대보다 찬성이 많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국민도 이거는 분명히 알죠.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기본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이 세금에 민감한 중산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원 마련이 정교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은 정치적으로 양날의 면도날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치권에 놔두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백가쟁명입니다. 전체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런 거를 다 합친 전체 소득의 10%를 비례세로 걷자. 12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된다. 국민 한 명당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온대요. 여기다 목적세인 토지보유세하고 탄소세를 신설을 하면 인당 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안도 나와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증세 없이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라는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1919년 랩 2050이 발표한 이 보고서를 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아동수당, 기초연금만 폐지해도 전국민 기본소득 당장 가능하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민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면 연소득 세전 4,700만 원 미만의 국민이 순수혜자가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이니까 이런 걸 토대로 정교하게 짜지 않으면 까딱하면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김종인 위원장의 최종 허들은 보수 유권자들의 정서적 거부감일 거예요.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시장경제 원칙을 어긴다는 거부감. 보수 유권자들한테는 분명 존재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설명을 이렇게 하더군요.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김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면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는가? 물질적 자유가 극대화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생활 보장을 통해 정의와 자유가 구현될 수 있다면 그것이 실질적인 자유이고 그것이 보수의 가치다. 김종인 위원장이 던진 화두의 논리는 바로 이거더군요. 그래서 향후 대한민국 정치판을 흔들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논란은 점점 커질 겁니다. 자유시장과 약자 배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그 해법 찾기에 통합당이 얼마나 진정성을 보일 것인가. 전 통합당이 현재 보이지 않는 대선 후보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화두를 먼저 찾았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논란의 향배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오는 7일 일요일 특별 대담 예고하겠습니다. 통합당 김용태 전 의원에게 묻는다. 김종인 비대위의 혁신 방향 어떻게 보는가? 혁신보수 대표주자 김용태 전 의원에게 묻고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일이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